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던 내 아들이 지금 서울 한복판 응급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고성이는 26년 동안 감춰온 추악한 비밀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버렸던 친딸 은호를 납치하듯 병실에 가두고 100억이라는 돈으로 장기 이식을 강요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 박진석 회장에게는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로비에서는 박진석의 첫사랑이자 은호의 양모인 정순이가 내 딸 내놔 라며 피를 토하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이 악마 같은 아내에게 어떤 처절한 응징을 내리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들것 위에 우진을 낚아챘습니다. 은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119 구급대원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성희가 보낸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30분 전에 시작됐어요. 은호는 부산 근교의 숲속 오두막에서 쓰러진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코 밑에 손등을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숨결이 느껴졌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119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위치를 알려주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도 곧 알게 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성희는 처음부터 은호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걸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우진을 자신들의 차로 옮겼어요. 은호가 저항했지만 한 남자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은호는 오빠가 저들 손에 있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응급실이 아니었어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VIP 전용 병동이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성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에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다가와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숨겼지. 당장 수술동의 안 하면 우진이 죽어. 알겠어? 은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은호는 이를 악물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고급 주택에서 진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례식장에 간다며 나간 지 5시간이 지났어요. 진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조문 가는 사람 치고는 지나쳤죠. 그때 거실에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지가 국제전화였어요. 진석이 직접 받았습니다. 박우진 학생 보호자분이신가요? 미국 버클리 대학교 기숙사 관리실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짐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서요. 진석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학교를 그만뒀다고요. 1년 전에요. 그런데 아내는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화상통화도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석은 되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들이 분명히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기록상 작년 이맘때 자퇴 처리됐습니다. 진석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뒀는데 아내는 왜 한마디도 안 한 걸까요? 그래서 진석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아내 차량 GPS 위치 확인해서 보고해.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보고가 왔어요. 진석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차량 위치가 장례식장이 아니었어요. 한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석 달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각종 병원비와 흥신소 비용까지 찍혀 있었어요. 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병원인 걸까요? 설마 우진이가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진석은 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어요. 밤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아내와의 25년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은 대체 무엇을 믿어온 걸까요?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45분 후 진석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순간까지 진석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마주할 진실이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요. 그 거짓말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마저도. 그리고 곧 이 병원 로비는 수십 년간 감춰진 비밀이 폭발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성인은 의료진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당신 의사 면허 끝이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VIP 병동 1205호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은호는 병실 한쪽 구석에 서서 침대에 누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때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성희에게로 향했어요. 우진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약했어요. 하지만 성희는 아들의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수술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 성희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성희는 은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수술 동의서가 들려 있었어요. 성희는 서류를 은호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을 줄게. 아니, 그 이상도 줄 수 있어. 은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구나. 자신을 버린 것도 찾아온 것도 전부 돈과 이익을 위해서였구나. 은호는 고개를 들어 성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성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으니까요. 은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어요. 대신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요. 아들 살리려고 날 버렸다고. 날 이용하려고 다시 찾아왔다고.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성희는 처음으로 두려움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진의 상태가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널 버린 것도 다시 찾은 것도
전부 우진이 때문이야. 다 우진이 살리려고 그런 거야. 됐어? 성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녹음기의 버튼이 느껴졌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죠. 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성희는 그 미소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술은 해줄게요. 오빠를 위해서. 성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다음 말에 그 안도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신 이 녹음 파일은 수술이 끝나는 순간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티켓이 될 거예요. 성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녹음이라고요. 방금 자신이 한 말이 전부 녹음됐다고요. 성희는 은호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오빠 수술 못해요. 지금 당장 간이식 안 하면 오빠 죽는다면서요. 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우진의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성희는 주먹을 꽉 쥔 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지역이었어요. VIP 병동 1205. 지금 당장 와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오빠도 살리고 저 여자에게 복수도 해야 하니까요. 탈의실 밖에서는 성희가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누가 오든 절대 안 돼. 경호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입구를 더욱 철통같이 막아섰어요. 성희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쳐놓은 그물망 밖에서 남편이 이미 병원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요.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지역이었죠. 그리고 곧 이 병실의 문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병원 로비에서 고성희의 비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 어딨어? 당장 말 안 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순이는 놓지 않았어요. 2시간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급하게 나간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순이는 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간이식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대병원 명함이 있었어요. 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친엄마가 나타났는데 오빠 간이식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요. 그래서 순이는 당장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었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는 은호의 카페 후배였어요. 강호야, 부탁이 있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있니? 강호는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10분 만에 순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차에 오르자마자 말했어요. 한국대병원으로 가자. 빨리. 강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순이는 조수석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내 딸이 무사하기를. 4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로비로 뛰어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은호 환자 어디 있어요? 오늘 들어왔을 거예요.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해당 환자는 VIP 병동이라 정보 공개가 안 됩니다.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VIP 병동이라고요? 그 말은 고성이가 은호를 데려갔다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은 VIP 병동을 쓸 수 없으니까요. 아니, 내 딸이에요. 내 딸이 거기 있다고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순이가 애원했지만 직원은 규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순이는 어쩔 줄 몰라 로비를 서성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고성이의 비서 김 실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집 앞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은호를 미행하던 사람이었죠. 순이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김 실장에게 달려가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내 딸 어딨어? 고성의 그 여자가 내 딸 데려갔지. 당장 내놔. 김 실장은 당황해서 순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놓지 않았어요. 26년 동안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저 여자 미쳤어요. 누가 좀 말려요. 김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2명이 순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발버둥 치며 계속 소리쳤어요. 내 딸 내놔. 고춘자 그 여자가 내 딸 간을 뺏어가려고 가뒀어. 사람 살려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실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이는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회전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이 로비의 소란을 향했어요. 진석이었습니다. 아내를 찾아 병원에 도착한 참이었죠. 진석은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감나무골에서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첫사랑이었던 여자. 저 얼굴은 설마 감나무골 순이. 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이 사람 놔줘요. 보안 요원들은 진석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위험 있는 태도에 멈칫했습니다. 진석은 순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순이야. 정순이 맞지?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진석을 알아봤습니다. 진석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순이는 진석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석아, 내 마누라가 내 딸을 가뒀어. 고춘자 그 여자가 내 딸 간을 뺏어가려고.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춘자라는 이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아내 성희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고춘자가 내 딸을 어쨌다고. 순이는 진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재혼한 그 여자가 내가 26년 전에 입양한 딸 은호의 친엄마야. 자기가 버린 딸을 아들 살리겠다고 다시 찾아온 거야. 진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온 전화와 순이의 말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아들 우진이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순이의 딸이 위험하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VIP 병동 12층. 그곳에서 25년간 숨겨온 거짓말이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고춘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아내의 옛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결혼할 때 개명했다고 들었죠. 그런데 왜 순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순이는 진석의 팔을 붙잡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재혼한 그 여자가 26년 전에 내가 입양한 딸 은호의 친엄마야. 핏줄인 딸을 버리고 이제 와서 아들 살리겠다고 찾아온 거야.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내가 버린 딸이라고요. 아들을 살리겠다고요. 왜냐하면 진석은 아내에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잠깐. 아들을 살린다니 무슨 소리야. 우진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진석이 되물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석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우진이가 지금 여기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내 딸이랑 같이. 진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석은 아까 받은 전화를 떠올렸어요. 미국 대학교에서 온 전화. 아들이 1년 전에 자퇴했다는 말.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1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였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것도 숨기고 미국에 있다고 속여온 거였습니다. 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진석의 눈에 김 실장이 보였어요. 아까 순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아내의 비서였습니다. 진석은 성큼성큼 걸어가 김 실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찰싹.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김 실장은 뺨을 감싸 쥔 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우진이 어딨어? 당장 말 안 해. 진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어요. 눈빛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님의 무서운 얼굴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진석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 회장님, 저는 사모님 지시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 실장이 더듬거렸어요. 진석은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야. 우진이가 어디 있냐고. 김 실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VIP 병동 12층 1205호에 있습니다. 진석은 김 실장을 놓아주며 순이를 돌아봤어요. 순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진석은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순이는 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강호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진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5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요. 그동안 아내를 믿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요. 진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석이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진석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진석의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순이를 돌아봤어요. 30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 그녀도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띵! 1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고성이가 심어놓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진석이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이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진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호원 바로 앞까지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진석의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님. 경호원이 더듬거렸어요. 그들도 박진석 회장의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남편이자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으니까요. 비켜. 진석의 한마디에 경호원들은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어요. 진석은 1205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아내가 숨겨온 것들이요. 진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진석이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곧 이 병실에서 한 가족의 25년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수술 동의서를 떨어뜨렸어요.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진석은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침대 위를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야 할 아들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진아.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창백한 피부, 갈라진 입술, 푹 꺼진 눈두덩. 진석은 무릎이 꺾이며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아빠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잖아.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동안 아들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미국이 아니라 여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순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실 구석에 서 있는 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다. 순이는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은호도 양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엄마였어요. 진짜 엄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습니다. 성희는 사색이 된 채 서 있었어요. 상황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우진이 살리려고 그런 거야. 당신 핏줄 살리려고. 진석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성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내 핏줄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죽여.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성희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것도 당신 배 아파서 낳은 딸을. 진석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성희는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당신이 버린 딸을 다시 찾아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 우진이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 살리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성희가 소리쳤어요. 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의 어깨를 밀쳤어요. 성희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진석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성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침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눈을 뜬 거예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진석에게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힘겹게 손을 뻗어 진석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버지. 우진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약했습니다. 진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여자 믿지 마세요. 엄마 아니에요. 그냥 괴물이에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런 미친 짓에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진석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알았다, 우진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진석은 일어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말했어요. 경찰 불러. 이 여자 당장 여기서 내보내. 성희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럴 수 없어. 나 아직 우진이 엄마야. 당신이 나한테 이래도 돼. 하지만 진석은 차갑게 돌아봤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내 아내도 우진이 엄마도 아니야.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양어머니 품에 안긴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게 복수였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복수.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여자도 자신을 낳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경호원들이 성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성희는 발버둥 치며 끌려갔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성희의 절규가 멀어져 갔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 모든 진실은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은호의 휴대폰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